노르웨이?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세계의 판을 조용히 뒤흔드는 숨은 강국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을까? 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있을까이까? 세상이 당신을 두고 떠나기 전에 지금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노르웨이에 대한 첫인상. 사람들이 노르웨이를 떠올릴 때 보통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움이다. 가이란게르 피오르드, 게이란게렙졸와 네르웨이 피오르드, 에네르입졸, 같은 깊고 드라마틱한 피오르, 밤하늘을 수놓는 신비로운 오로라, 그리고 고대 유럽을 떨게 했던 얼음의 땅에서 온 바이킹 전사들. 그러나 오늘날의 노르웨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도 유명하다. 개인의 만족과 삶의 질은 이 나라 정체성의 본질적인 일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단지 엽서 같은 풍경이나 사회복지의 전형적인 모범으로만 볼 수 없다. 반짝이는 여행 브로슈어나 멋진 사진들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 이 나라의 부와 진보적인 발전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다. 노르웨이는 전통과 현대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혁신을 과감히 수용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인구 500만 명 남짓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사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성공은 단지 GDP나 평균 소득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있다. 사람들은 단순함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작은 기쁨에 천천히 다가서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것이 노르웨이를 매혹적으로 만든다. 단순히 여행 다큐멘터리나 관광 광고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노르웨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들이다.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그들의 철학은 진정으로 경이롭다. 지금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노르웨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최고의 인생 치트키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노르웨이는 상상 이상으로 더 놀라운 매력을 감추고 있어요. 위치와 지리.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진정한 보석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을 차지하며 바다로 향하는 천연의 관문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 6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반면 인구는 약 540만 명에 불과하다. 이곳은 인간의 존재보다 자연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땅이다. 놀랍게도 어떤 지역에서는 순록의 수가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다. 이는 이 북쪽 땅에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의 해안선이다. 수많은 섬과 굽이치는 피오르를 포함하면 그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를 넘는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중 하나로 그 길이뿐만 아니라 지형과 생태계의 다양성 면에서도 손에 꼽힌다. 가이란게르 피오르드와 네로이 피오르드 같은 상징적인 피오르들은 단순한 자연의 걸작이 아니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장소로 고대 빙하가 조각한 절벽이 수정처럼 맑은 바다로 떨어지며 압도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노르웨이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이 얽혀있는 나라다. 1년 내내 눈 덮인 산봉우리부터 끝없이 펼쳐진 숲, 북쪽 하늘을 비추는 수정 같은 호수까지 이 다양한 지형은 단순히 방문자를 매료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르웨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깊이 연결된 채 자라며 광대한 자연의 품속에서 평온과 만족을 찾는다. 이쯤 되면 당신도 아마 상상하고 있겠죠. 절벽 위에 앉아 순록이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자신을.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노르웨이의 삶과 사람들.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모범 국가로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사회를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단순한 국제 순위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가치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뿌리를 둔 공동체를 구축한 방식에 있다. 노르웨이 사회는 진보적인 사회 정책과 균형과 상호 지원을 중시하는 삶의 철학이 완벽하게 융합된 전형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경제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건강보험, 모든 수준에서의 무상교육,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 등 공공복지에 재투자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유지한다. 이 접근 방식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동등한 성장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노르웨이의 평균 근무 시간은 약 37.5시간이며 사람들이 오후 4시에 정확히 퇴근해 개인 시간이나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연을 즐기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또한 노르웨이에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가족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헌신을 명확히 보여준다. 신생아 부모는 100% 급여로 49주 또는 80% 급여로 9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놀라운 점은 이 휴가가 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정 기간은 아버지를 위한 의무적 휴직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노르웨이의 일상은 또한 콧라는 정신으로 깊이 물들어 있다. 이는 따뜻함과 소박한 기쁨을 즐기는 문화를 뜻하며 추운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아늑한 난로 주위에 둘러앉는 것처럼 작고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 문화적 가치는 노르웨이인의 삶에 깊숙이 녹아들어 매일의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단순함 속에서 만족을 찾도록 돕는다. 또한 노르웨이 사회는 잔텔로벤이라 불리는 강력한 비공식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겸손을 권장하고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게 한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의 개인주의 문화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노르웨이에서는 이 규범이 공동체를 단단히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 평등과 상호 존중을 뿌리내리게 만든다. 이 모든 요소들이 노르웨이를 단지 살기 좋은 곳이 아닌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 진정으로 연결되며 자신들이 살아가는 자연을 아끼고 삶이 주는 모든 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간다. 노르웨이의 삶의 질. 노르웨이에서의 삶은 행복이 멀고 잡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 속에 세우며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일깨워준다. 노르웨이의 주택은 넓고 통풍이 잘 되는 설계와 높은 건축 기준으로 유명하다. 오슬로 중심의 현대적인 아파트든 고요한 호숫가의 전통 목조 주택이든 모든 거주 공간은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자연과의 긴밀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대중교통은 스위스 시계처럼 제리에 정확하게 운행된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다. 농촌 지역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기차와 버스 네트워크 덕분에 주민들은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청정한 환경을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다. 안전 역시 노르웨이 일상의 핵심 기둥이다. 매우 낮은 범죄율은 단순히 법 집행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에 깊이 뿌리내린 신뢰를 보여준다. 이 나라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노인들이 동네를 걱정과 없이 산책하며 거리에는 자전거가 잠금 장치 없이 세워져 있어도 되는 곳이다. 물론 이런 높은 기준은 비용을 동반한다. 노르웨이는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금 납부를 강건한 사회 유지를 위한 공정한 투자로 여기며 그 혜택은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포괄적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더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 문화는 물질의 축적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숲을 걷고 산을 오르며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하고 아늑한 장소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에 헌신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 덕분에 그들은 현대적 편리함과 내면의 평온 사이에서 드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노르웨이 생활의 흥미로운 측면.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힐링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화이트 이트라 불리는 전통 목조 오두막을 말할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숲 깊숙한 곳이나 산비탈에 자리한 오두막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일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단순함과 절대적인 고요로 되돌아가는 최고의 탈출구다. 놀랍게도 이들 오두막 중 다수는 정이나 수도시설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매력이다. 순수한 자연에 온전히 잠기고 완전한 정적을 만끽하는 것. 노르웨이 요리도 이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생생히 반영한다. 대표적인 예가 브루노스트 비르노이스티이다. 캐러멜 맛이 나는 갈색 치즈로 염소 또는 소의 우유로 만들어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겨 먹는 전 국민의 애정 음식이다. 또 하나는 루테피스케키다. 이는 백색 생선을 양잿물로 처리해 젤리 같은 질감을 만든 전통 음식으로 외국인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리이며 과거와 현재의 전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중한 습관들은 단순함과 평범한 것 속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철학을 반영한다. 기술과 편리함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자연과 공동체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는 노르웨이 국민을 고향과 끈끈하게 묶어주는 강인한 실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산속의 휘테에서 살아보기? 아니면 노르웨이 전설의 젤리 같은 루테피스크 도전? 지금 댓글로 남겨보세요. 과연 휘테가 이길까? 루테피스크가 이길까? 내기 걸고 기다릴게요. 노르웨이의 경제. 노르웨이는 전통 어업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현대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 사례 중 하나다. 196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노르웨이는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자원을 서둘러 소비하는 대신 노르웨이는 신중한 접근을 선택했다. 정부는 정부연금기금 글로벌 거버먼트 펜션 펀드 글로벌, 일명 오일펀드를 설립했고 이는 현재 1조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이 기금의 사명은 단지 현재 세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번영까지도 지키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는 석유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르웨이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국내 전력의 약 90%를 풍부한 강과 강력한 폭포를 활용한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노르웨이의 장기적인 비전과 지구 보호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다. 노르웨이의 친환경 전환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전기차 EV에 대중화다. 현재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약 80%가 전기차이며 이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다. 수입세 면제, 공용주차 무료, 러시아워의 버스 전용 차선 이용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선구적 정책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였으며 노르웨이를 지속 가능한 교통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노르웨이는 자연 자원의 부와 끊임없는 혁신을 현명하게 결합해 단지 번영하는 경제만이 아니라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했다. 이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고자 만든 모델이 되었다. 노르웨이의 생활비.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현실은 일상적인 소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약 5달러가 들고 배서 맥주 한 잔은 쉽게 12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은 방문객들에게 종종 놀라움을 안긴다. 특히 수입된 식료품,
제철이 아닌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비싼 경우가 많다. 외식은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사치로 여겨진다. 높은 인건비, 엄격한 세금 제도, 소비자 보호 정책 등으로 인해 레스토랑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르웨이인들은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연어, 감자, 유제품 같은 현지 재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선택은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에도 도움이 된다. 오슬로 같은 주요 도시에서의 주거비 역시 큰 지출 항목이다. 수도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월 약 1,500달러가 들며 이는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인의 평균 연소득이 약 7만 달러로 높기 때문에 이들은 큰 스트레스 없이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의 높은 생활비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의도된 경제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이 나라는 저렴한 가격보다 삶의 질을 우선시한다.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그 대가로 청정한 환경, 안전한 제품,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누린다.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장기적 건강을 위한 투자다. 노르웨이 교육. 노르웨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종합적이고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자랑한다. 노르웨이 아이들은 6살이 되면 교육 여정을 시작하며 초등 및 중등 교육을 포함한 10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 교육 과정을 선택하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미래 경로를 명확히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노르웨이 교육 시스템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등교육이 완전히 무료라는 것이다. 이는 노르웨이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해당된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국적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라는 노르웨이의 뿌리 깊은 믿음을 반영한다. 노르웨이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바르네아게, 바네아게라 불리는 통합 조기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누린다. 이는 1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학문 교육을 넘어 사회성 개발, 창의력 육성, 자연과의 깊은 유대 형성에 중점을 둔다. 날씨와 상관없이 노르웨이 아이들은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탐험과 놀이를 통해 배운다. 노르웨이는 또한 평생 학습이라는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성인들도 미완성 학업을 마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연구와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의 혁신진흥 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2023년에만 스타트업과 선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8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오슬로 같은 도시는 전기버스, 자동화된 쓰레기 처리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등 수많은 스마트 솔루션을 실행 중이며 이는 지식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노르웨이는 국민에게 단지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의식과 지속 가능한 혁신 정신까지 함께 심어준다. 덕분에 이 나라는 미래의 글로벌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 노르웨이는 보편적 의료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는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주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모든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반 진료 방문 비용은 평균 약 30달러 수준이지만 연간 의료비가 약 300달러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남은 연도 동안의 모든 진료, 치료, 처방약 등이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처음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자녀 건강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노르웨이의 공공병원은 전문적으로 운영되며 접근성의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응급 상황은 최우선으로 처리되며 누구도 위급한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된다. 특이할 만한 점은 노르웨이가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도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상담센터는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교육은 학교 단계부터 통합되어 인식 향상과 조기 개입을 장려한다. 치료보다 예방이라는 철학에 따라 노르웨이는 전국국 예방접종 프로그램, 정기 건강검진, 신체활동 장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3세인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처럼 강력한 의료 시스템과 건강한 생활 방식의 혜택을 분명히 누리고 있다. 정부는 하이킹, 자전거 타기, 스키 같은 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이는 시민들의 연중 건강 유지를 돕는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이기도 하다. 게다가 관대한 육아휴직 정책은 부모가 자녀의 형성기에 헌신적인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노르웨이는 많은 국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류의 웰빙을 중심에 둔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포괄하는 공정하고 전체론적인 모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 좀 부럽죠? 누가 완전 보장받는 무걱정 건강보험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당신도 노르웨이 건강카드를 지갑에 넣고 싶다면 댓글 남겨보세요. 저 지금 동지들수 세고 있어요. 안정적인 정치와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 노르웨이는 유럽 내에서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정치적 안정성과 깊은 민주주의 전통의 모범으로 오랫동안 평가받아 왔다. 투명성과 활발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노르웨이의 정치 시스템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 운영에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지역의 작은 결정부터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까지 말이다. 노르웨이의 투표율은 항상 75%를 넘으며 이는 국민이 민주주의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시민 참여는 단지 투표에 그치지 않는다. 노르웨이인들은 지역 의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공개 토론에 참여하며 교육 개혁, 기후 정책, 민감한 사회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 투표로 의견을 표출한다. 노르웨이 시스템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복지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실천하는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의료와 교육 같은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범위한 공공합의와 깊은 시민 참여 덕분에 노르웨이 정부는 성평등, 기후행동, 교육 발전 등 주요 분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효과의 결과가 아니라 노르웨이 사회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 문화의 반영이기도 하다. 인도주의적 평화 강국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번영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적인 국가로도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중재자, 글로벌 메디에이터로 인정받은 노르웨이는 복잡한 국제 분쟁 해결에 반복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외교 업적 중 하나는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슬로 협정 중재로 중동 평화의 획기적인 이정표였다. 노르웨이의 외교 정책은 강압적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평화 증진,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나라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전 세계 위기 지역에 대한 재난 구호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며 100개국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교육,
기초보건의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같은 핵심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르웨이를 단순한 기부국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여러 나라에게 신뢰받는 개발 파트너로 만들어 주었다. 노르웨이의 국제적 위상은 오슬로에서 매년 수여되는 노벨 평화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행사는 노르웨이가 평화 증진, 인권 보호, 문화 간 대화에 헌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일관된 외교 정책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노르웨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나라는 부유한 뿐 아니라 깊은 책임의식과 인간 중심의 미래 비전으로 존경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분쟁을 해결하는데 혹시 당신의 인생 드라마도 정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댓글 남기세요. 제가 전지전능 노르웨이 평의회에 긴급 요청 넣어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르웨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지금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북유럽의 경기로운 나라를 위해 짐을 싸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반쯤 출발하셨나요? 어쨌든 전 지금 투표 집계 중입니다.